정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 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아니면은 구조조정이나 조직 통폐합이 좀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이제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되려 실질 퇴직 나이가 좀 더 앞당겨졌다고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만 60세까지 일이 아니라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겠구나, 근로자들의 이제 근속 연수가 좀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한 발짝 앞서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더 빨리 직원들을 퇴사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이제 중장년들이 조직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져서 역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대형마트는 차장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40%가 넘는답니다. 좀 많이 인력이 경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테러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급여를 많이 받는 인력들이 더 많아지면 그 조직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조직의 인력 구조가 되게 비건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하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은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퇴직을 할 뿐인 거지 은퇴가 아니다. 그 다음 일자리를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된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 직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급여를 충분하게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또 현실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을 받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그럼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 매우 당연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잘못된 건가, 좀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1990년대 초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멈추고 되게 어려워지면서 파견직들, 3개월짜리 이제 파견직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고용의 이제 문화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의 삶이 이제 매우 각박해지니 온갖 사회 문제들이 넘쳐났죠.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일해서 먹고 사는 걸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금세 이제 유흥업소 윤락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남성들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행령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떠올려 보면 한국도 어느 정도의 그 직원들 관련한 임금도 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삶의 모습들이 되게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참 많은 걱정들, 많은 염려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봤을 때는 배가 불렀다,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스스로 좀 더 살아내고 좀 감당하고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되게 나약하게 살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 고충들, 이 고민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다 풍족하게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제 자식들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드물어서 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세상 일들이 다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고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계속되고 있고요. 참 많은 고민들이 들죠.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년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 퇴직은 좀 더 빨라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좀 씁쓸할 뿐입니다. 뭐 극소수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뭐 근속연수가 퇴직 연한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까 좀 의구심도 들고, 절대적으로는 수명이 늘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기간 정년이 뒤로 밀려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좀 조정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들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변화는 맞고, 그 변화로 인한 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또 어떤 이제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 궁금증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각박하고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듭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이 되었건 간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좀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이 대처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게 참 안 쉽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 험한 현실을 좀 잘 견디고 잘 감내하고 잘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안 쉽구나, 참 고민스럽구나 라는 생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좀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더 하는 것 같고요. 결국 뭐가 되었건 간에 좀 삶을 좀 잘 좀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앞으로 닥칠 현실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차분히 관찰하고 공부하고 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